네, 그럼 이제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계산은 이제 evalu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여기 x에 3을 넣어서 즉 p 3이 얼마냐 이걸 구해보는 것이죠. 3은 이제 3 곱하기 3에서 9 나오고 3 더하기 1에서 얼마입니까? 13이라는 값이 나오는 이런 걸 구하는 걸 다항식 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항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x의 n승을 계산하는 거듭 제곱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거듭 제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폴리노미얼의 evaluate라는 함수를 구현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 다항식의 계산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호너즈 룰이라는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듭제곱은 영어로는 파워라고 그러는데요. 파워 오버 넘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거듭제곱은 상당히 단순하죠. 단순하게 그냥 x의 n승을 구하는 거니까 이걸 x를 n번 곱하면 됩니다. x를 n번 곱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파워 언더바 심플이라는 함수인데요. 이게 이제 그렇게 구현한 거거든요. wx와 int n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리즐턴트 r인데요. 1.0을 내놨다가 n 마이너스 동안 즉 n번 동안 x를 곱하는 것이죠. r에다가. 그래서 리턴 r을 하면 거듭제곱이 구해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곱셈이 몇 번 일어나죠? n차라면 곱셈이 n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5n번의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x의 n은 또 x 곱하기 x의 n-1로 나타낼 수 있죠. 이건 이제 제기식인데요. 그렇죠? x의 n은 x 곱하기 x의 n-2, x의 n-2는 또 x 곱하기 x의 n-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기 모양이 되는데, 제기 호출은 종료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x0는 1이라는 x의 인승 1이라는 제기식을 사용해서 구현해본 것이 파워 언더바 리커라는 함수입니다. 이것을 보면 n이 0이면 이건 이제 x0는 1을 리턴하는 것이죠. 리턴 1.0이 됐고, 아니면 리턴 x 곱하기 파워 리커 x의 n-1승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리커시브하게 썼지만 이것도 역시 n번의 곱셈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ON의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러면 좀 더 곱셈의 횟수를 줄일 수 없을까? 이 실수의 곱셈이 물론 요즘은 실수 전용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수 계산이 빨라졌습니다만, 그래도 실수의 계산은 정수 계산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실수의 어떤 플로팅 넘버의 거듭 제곱을 좀 더 곱셈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알아본 것이 디바이드 앤 컨커 전략으로 거듭 제곱을 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디바이드 앤 컨커 방법인데요. 이거 보면 곱셈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n이 짝수이면 x의 n승은 x의 2분의 n승 곱하기 x의 2분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벌써 아까 봤던 제기식과는 좀 틀리죠. 그리고 n이 홀수일 경우에는 x의 n승은 x의 2분의 n 곱하기 x 2분의 n 곱하기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때 2분의 n이라는 것은 나머지를 버리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물론 x0는 1이다. 그리고 x1은 x다. 이렇게 종료적을 주면 이걸 곱셈의 횟수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보면요, 이게 이제 파워 언더바 dnq, 파워 언더바 디바이드 앤 컨커 약자인데요. 파워 언더 dnq라고 함수로 만들었는데, n이 0이면 리턴 1.0이고 n이 1이면 리턴 x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x의 2분의 n을 두 번 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변수를 받아 넣습니다. 하프라는 변수로 파워 dnq 해서 x의 2분의 n을 받습니다.
x의 2분의 n승을 계산해서 받고, 그래서 n 퍼센트 2가 0이라는 것은 짝수라는 얘기죠. 이것은 이 하프 값에다가, 즉 하프 값을 곱해서 리턴하면 되고, 아니면 즉 홀수이면 하프 곱하기 하프에다가 x를 곱해서 리턴하면 그릇 제곱이 구해지겠죠. 이것은 이제 저기 트리로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x의 11승을 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x의 5성, 즉 2로 나누는 것이니까 x의 5성 곱하기 x의 5성 곱하기 x의 1이 되죠. 근데 그게 되고, 근데 x의 5승을 이제 구해야겠죠. 여기서 하프를 이제 구하는 거죠. x의 5승을 구하려면 x 5승은 역시 제기적으로 x 2성 곱하기 x 2성 곱하기 x 1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x의 제곱을 구하려면 이것은 짝수이기 때문에 x1 곱하기 x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실제로 곱셈이 몇 분이 날까요? 실제로 일어난 곱셈은 몇 분이냐면 x 곱하기 x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 x 제곱 곱하기 x 제곱 곱하기 x 이렇게 해서, 즉 하프 곱하기 x 해서 두 번, 그렇죠? 예, 이렇게 요걸 두 번이 곱셈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도 두 번 이렇게 해서 총 5번의 곱셈으로 x의 11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11승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앞에서 봤던 단순한 방법으로서는 x의 11승을 구하려면 11번의 곱셈을 했어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제기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것의 복잡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충 O 로그 n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항상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 곱할 때도 있고, 한 스테이지만 두 번 곱할 때도 있고, 한 번 곱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충 O 로그 n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디바이드 앤 컨커의 그릇 제곱 방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곱셈의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x의 11승이기 때문에 효과적지만 x의 100성, x의 200승을 구할 때는 상당히 곱셈 횟수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차수에 대해서는 단순한 그릇 제곱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굉장히 효율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릇 제곱 함수를 구했으면 폴리노미알의 이벨루에이트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벨루에이트 함수는 x를 인자로 받아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게 보면 이제 파워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파워 함수는 앞에서 봤던 파워 언더바 dnq 함수를 쓴 것입니다. 이걸 내부적으로 함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앞에 봤던 그 함수와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벨루에이트는 r은 0.0을 놓고 각 항마다 돌면서 코에피시언트에다가 x의 익스포넨셜 만큼 x를 곱해서 x의 n승을 해서 이것을 r에다 계속 더해주면 수식이 계산되겠죠. 그래서 이 파워 함수의 성능과 또 이게 이제 항의 수만큼 이게 돌겠죠. 그래서 이 파워 함수가 로그 n이라 그러면 항의 수는 n이라고 보면 되니까 n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x의 11성 이거 하나만 있는 경우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최하의 경우는 x의 10승도 있고 x의 9승도 있고 다 있는 경우라 보면 5의 n 로그 n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파워 대신에 이 파워 언더바 dnq 대신에 심플 앞에서 단순한 그 on의 파워 함수를 쓴다면 on 제곱의 성능이 되겠죠. 이거보다는 이게 성능이 좋죠. 그러나 예전에 이것도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계속 파워 함수를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5의 x 4승을 부르기 위해서, 그죠? 5의 x 4승을 부르기 위해서 x 제곱과 x 제곱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s 제곱을 구해야 되죠. 이게 얘가 좀 약한데 s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보면요, 이 항을 계산할 때 또 x제곱을 계산하게 되죠. 근데 이 x제곱은 이 x4승을 계산할 때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계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구조에 저장해 놓고, 그래서 x4승이 x제곱의 값이 뭐다라는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x제곱 구할 때
x제곱이 테이블에 있는지 보고 있으면 이 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져오고, 없다면 그냥 계산해서 또 새로운 값을 여기다 넣는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이 evaluation 함수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좀 더 많이 개선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x의 100성 더하기 x의 90성 요런 다항식을 계산한다 그러면요, 이 x의 100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x의 50성, 그 다음에 x의 25성, 그 다음에 x의 12성, x의 6성, x의 3성, 그 다음에 x의 3성, 이렇게 계산하게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탭을 넣어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 x의 90성을 계산할 때는, x의 90은 x의 45, 그죠? 45, 그 다음에 x의 22, 그 다음에 x의 11, x의 5, 이거는 뭐 크게 효과가 없네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x의 12성이 있다. x의 12성이 있으면, 12성을 있고, x의 11은 구해야 된다. 어떻게 될까요? 이 얘는 좀 부적절하고, 뭐가 좋을까요? 적절한 얘가, 이걸 해볼까요? x 200성 더하기 x 이렇게 한다면 200성은 x의 100, 그죠? x의 50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x의 100을 계산할 때는 이미 계산이 돼 있죠. 이쪽에서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탭을 해서 그대로 값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을 하지 않고 이렇게 디바이드 앤 컨커의 결과, 소 결과를 미리 이제 글로벌 탭으로 저장해 놓고 그 다음 재기호출해서 그것을 불러서 사용하는 이런 프로그램 기법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즉 우리말로는 동적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적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이런 기법을 동적 프로그래밍이 한다. 요거는 동적 프로그래밍이 아니고요. 요걸 동적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해서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숙제로 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숙제로 낼지.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호너즈 룰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너즈 룰은 더 성능이 좋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호너즈 룰은 n차 다항식 계산에 n-1번의 고셈과 n분의 덧셈만 사용하는, 즉 on의 다항식 계산하는데 on의 성능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px는 이렇게 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걸 먼저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걸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밑에 예를 보시죠. x4성, 3x3성, 마이너스 6x제곱,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처음에 x 더하기 3을 계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값에다가 x를 곱하고 마이너스 6을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6을 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값에다가 다시 x를 곱하고 더하기 1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값에다가 x를 곱하고 더하기 1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구하지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n-1번의 곱셈과 n번의 덧셈만을 사용하죠. 그래서 on의 성능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다항식 연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알고리즘을 쓰지 않은 이유는, 이 evaluate 함수 이것을 쓰면 좋은데 안 쓰는 이유는 만약에 다항식을 배우려고 했으면 이 호너즈 룰이 굉장히 구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리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x3성이 비어있다 이런 경우가 이제 호너즈 룰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이쁘지 않아서 일단 뺐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evaluate 함수를 개선해서 호너즈 룰을 이용하면 어떻게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호너즈 룰은 진법 변환에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할 때 이 알고리즘 많이 쓰거든요. 모르고 썼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썼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루프로 돌면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3A5라는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할 때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게 이제 폴리노미알이죠. 이것도 일종의 16의 삼성, 3 곱하기 16의 삼성 더하기 10 곱하기 16의 제곱 더하기 이 a가 10이죠. 5 곱하기 16 더하기 2 이렇게 10진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봤던 그 아무리 잘 해봐야 ON, 노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죠. 이것을 호너즈 룰을 쓰면 0 더하기 3 곱하기 16 이 결과에 다시 10을 더해서 또 16 곱하고 또 이 결과에 5를 더해서 또 16을 곱하고 이 결과에 다시 2를 더하고 이렇게 하면 세 번의 곱셈에다가 곱셈이 3번 있죠. 하나, 둘, 세 번. 덧셈 하나, 둘, 셋, 네 번으로 16진수로 10진수를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항식과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이런 호너즈 룰을 통해서 다항식 계산을 더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